저희가 또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예, 작년에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좀 예. 아직까지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 작년에 이제 학생부에 기대된 분량이 예년에 비하면 현저히 적을 거란 예. 말이죠. 그래서 오는 불안감도 많을 것 같아요, 학생들이.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고1도 똑같은 지금 입장일 텐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뭐 비교과,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의 뭐 활동이나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, 그리고 또 어떤 교내 활동은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어떤 식으로 나의 좀 어떤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조언 현실적으로 해주실 게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최근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개선되어지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교외 활동 부분보다는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개편되어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외부 활동 부분에 너무 이렇게 좀 그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거는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대학에 입학 사정관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주고 계시잖아요.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그거는 그 특정 지역에만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만 지금 코로나가 더 심각한 문제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.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현상이니까. 예, 그래서 이제 그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 다들 어려운 상황이다. 그리고 대외 활동, 교회 활동에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 활동 자체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지도 않다.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특히 교과 관련된 활동, 학교 수업과 수업에 집중이 되고 수업을 통해서 더 이렇게 연계되고 발전되어지는 교과 연계 활동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부담도 없고 깊이를 더해 나갈 수 있고 그게 뭐 책을 읽는 독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관련되는 심화 동아리라든지 뭐 그런 측면의 노력들만으로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작년에도 많이 그렇게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처음 이제 이렇게 상담하고 결과 같은 거 지켜보셨을 때 교과 연계 활동들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. 3월도 지나가고 이제 4월도 이제 바로 이제 올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고3 되는 학생들 이 개정교육 과정에 대한 뭐 선택 과목 차이에 의해서 뭐 벌어지는 일들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.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불안한 지금 시기에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도움될 만한 것들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교육 과정과 관련되는 얘기들이다 보니까요. 이제 교과목 선택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들 이제 말씀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교과목을 꼭 들어야만 그 해당 학과 진학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긍정적인 거는 맞는데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모든 학교의 상황이 그 교과목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과목을 안 들으면 뭐 절대적인 불이익을 줘서 합격을 못하게 만든다는 게 사실은 좀 옳지 못한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물론 들을 수 있었는데 안 들은 것과 들을 수 없어서 안 들은 것은 다르겠죠. 하지만 그 들을 수 없는데 안 들은 학생들이 아니고 들을 수 있었는데 안 들은 부분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판단 부분도 조금 더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입학 사정관들께서도 평가를 하실 때 아주 그렇게 절대적인 불가능 정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좋습니다. 하지만 기왕이면은 기계공학과 학생이라면 물리 1도 듣고 물리 2도 듣는 게 뭐 좋다라는 생각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. 상식적으로. 그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되면 뭐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력을 해보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정도까지의 노력은 일단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앞서 나가는 아니면 좀 더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내가 의대를 가겠다. 의대를 가려면 어떤 교과목을 뭐 생명과학 2도 들으면 좋겠고 화학 2도 들으면 좋겠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적성에 안 맞고 힘드는데 그걸 참고 이겨내서 그 교과목을 들어 나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저는 또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서 내가 정말 통합과학을 들을 때 이런 물화생지 중에서 어떤 과목들은 특히 더 좋아해서 그 과목을 듣다 보니까 더 좋아가지고 나중에 또 그 진로 선택 과목을 과학 2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생명과학 2도 듣고 싶고
물리2도 듣고 싶고 네.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충실하게 잘 들었고 그 들은 상태에서 그럼 이런 과목들을 잘 들은 이제 학생이라면 나중에 대학 가서도 연결되어지는 그 전공이 어떤 전공이 있을까 생각해봐서 그 기계공학과도 괜찮겠네, 뭐 화생공도 괜찮겠네, 네네. 이런 어떻게 보면 교과목을 듣다 보니까 내 진로를 찾아가는 그런 어. 방법도 저는 오히려 더 고교학점제의 취지라든지 교육과정의 그 취지네요, 진짜 그게.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좀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은 결과를 위해서 그 과정을 조금 너무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 네. 자기 진로와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. 내 적성을 찾아가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뭔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는 그런 방식의 이제 그 시스템도 그렇죠. 만들어져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좀 이상적인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지금 고3 학생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고2 학생들은 지금 대입장관님 말씀대로 어떤 선택 과목을 고를 때 이게 마냥 결과가 어떤지 아직 우리 모르니까요.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, 자기의 흥미 뭐 이런 것들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결과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. 물화생지를 많이 네네.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물화생지 원도 듣고 투도 네. 많이 듣는 게 유리한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거는 나중에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공대라고 한다고 해도 대학에서는 이 학생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그 기초 학업 능력이 돼야지 대학교 1학년 생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적응을 잘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막 뭐 물리2를 모르거나 또는 뭐 공업수학 같은 거 모르면 이제 공대에 와서 많이 고생할 수 있죠. 학생 본인 자체가.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궁금해요. 이게 뭐 대학의 시선도 궁금하고 뭐 학생 학부모님 시선도 궁금하지만 이제 교육청 그리고 대입정관이라는 그 자리에서 또 궁금한데 대입 제도 있잖아요. 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포함해서 이런 대입 제도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교육계를 이제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제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했다고 봤을 때 장단점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혹시 있는지 정말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.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진학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분들께서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시고 지적들을 해주고 계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현 정부 하에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아주 바람직하고 뭐 고교학점제는 사실은 그 대입만을 위한 제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직업교육이라든지 자기 진로와 희망과 적성을 고려해서 그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정말 이렇게 살려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방향의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 좋은 제도를 이제 제대로 실천하고 안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제 또 뒷받침이 가능한 바람직한 대입 제도가 필요한데 현재 그 두 이렇게 제도 자체가 상충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는 여러 과목을 자기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또 각각이 선택한 과목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게 그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수능은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좀 더 공통되는 과목으로 시험을 맞춰서 보고 그 맞춘 결과를 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서로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입시 중심의 그런 또 준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뭐 적절하게 저는 뭐 무조건 수능 성적을 무조건 배제하고 수능 중심의 전형은 완전히 다 폐지해야 된다까지는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수능이 또 좋은 학생도 있고 학생부 종합이 좋은 학생도 있고 여러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도 최선의 범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수능의 영역을 최소화한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능 성적만으로 또 뽑는 그런 전형도 필요하고 해서 양쪽이 좀 균형을 충실하게 좀 갖춰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아까 상충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얼마 전에 보도된 고교 학점제 그런데 지금 시행 계획이나 대학 모집 용의 모집 인원 중에서
수능 정시 예. 비율은 높아지는 예. 그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? 예. 그 부분이 예. 좀 상충된다. 예. 현실적인 그 모집 인원 자체만 이런 예. 거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예.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정 교육 과정, 그다음에 고교학점제, 그다음에 예. 이제 차기 교육 과정의 시기까지도 나왔더라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뭐 4차, N차 뭐 산업혁명에 따른 뭐 예.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올 텐데 예. 정작 현실로 갔을 때는 예. 수능으로 뽑는 모집 인원이 예.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.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예. 밑중원 이월된 인원까지 더하면 예. 굉장히 계속 많아지는데 이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. 공정성인 것 같아요. 예. 네, 그래서 공정성 때문인데 이러한 학부모들의 어떤 학생들의 이런 신뢰 회복이나 예. 지금 이좀 개정 교육 과정대로 또 고교학점제의 취지대로 예. 좀 계속해서 안착하려면 이 신뢰부터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예.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좀 예. 어떤 해결 방안 생각하신 예. 것이 있는지. 뭐 입학 사정관 선생님들이 이제 평가를 담당하게 되는 네.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네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평가되는 범위도 이제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는 측면을 좀 최소화하는 네. 그런 좀 발전적인 개선안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이제 충실히 지켜나가면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뭐 이렇게 너무 제가 그 전체를 보는데 너무 하나의 그 단편적인 걸 가지고 네네.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수능의 영향력 측면에서만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.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뭐 지금은 그 서술형 평가, 뭐 논서술형 네네. 평가가 더 이제 추가로 이렇게 개선되어질 네네. 거라는 말씀들도 있고 저도 네네, 그 있습니다. 부분도 긍정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생각은 하는데요.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능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업의 내용을 그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이렇게 좀 획일화해서 갈 수 있는 좀 우려가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실질적인 영향력이 정시에 수능 성적 100%만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30%에서 40% 정도, 뭐 서울에 있는 더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한 40%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40% 정도를 수능이 중심이 돼서 뽑았으면 네. 그 수시에 뽑는 60% 정도에서는 이제 그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영향력이 없도록요? 예, 그 영향력을 최소화해줘야 그래야 공정하고 이렇게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수능 최저라는 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수능이 강한 지역 그런 좀 계층 네네. 뭐 아무래도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수능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리해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균등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들까지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. 그래서 수능 정시 100%가 이제 수능 성적 중심으로 40% 정도 뽑았으면 네. 나머지 60% 중에서는 뭐 그 60%를 다 학생부 종합뿐만 아니라 수능 체제 없이 하자는 정도도 아니고요. 적어도 40% 정도는 정말 균형 있게 수능 체제 없이 뽑는 그런 전형도 유지가 되어야만 더 공정하고 공평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아 예. 그